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트래블입니다. 자, 한국인 며느리 아니면 안 된다던 우리 대한민국이요. 요새는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에서도요. 이제는 외국인 아내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좀 많이 없어진 추세입니다. 보통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서 많이들 결혼하시고 하는데, 자, 오늘의 영상이요. 그 중에서도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 요거 주의사항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인신매매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거예요. 자, 국제결혼 저도 크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바로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중매, 이 중매라는 단어 밑줄 짝이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라는 겁니다. 자, 필리핀에는요, 결혼중개업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안테메로드 브라이드 로우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이 법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중매하는 업체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신랑, 이게 모두 다 인신매매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반드시 따라온 질문이 있겠죠. 그럼 필리핀 여성과 중매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랍니까?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남성 모두 범죄자입니까? 등등등의 질문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 주한대사관에서요, 공지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서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 이걸 주선하는 중개업체, 이게 한국과 다르게 불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하세요. 벌금 낼 수도 있고 징역 살 수도 있습니다. 깜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체에 대한 공문만 날라오긴 했지만요,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체와 공범으로 간주돼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실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결혼중개업 금지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요, 외국인한테 결혼시킬 목적에 사업체를 설립해서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해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벌 내용이요, 징역 6년에서 8년, 벌금 8천에서 2만 페소. 사실 2만 페소라고 해도요, 우리 돈 45만원 돈이니까 좀 벌금 좀 내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차라리 벌금형이 좀 낮죠. 근데 재수없게 8년 두드려 맞으면요, 이건 개도 안 물어가는 상황 나오는 거죠. 근데요, 개도 안 물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더불어서요, 결혼 중매 행위가요, 매춘이나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을 띄었을 경우에 이게 적발이 되면요,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신매매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안티휴먼 트래피킹 라우라고, 이게 형벌이 무지막지하게 세요. 징역 20년 또는 벌금 100만에서 200만 페소, 여기까지 200만 페소 4,600만원, 일단 벌금 맞으면 어떻게든 벌어서 빌리든 어쨌든 카드론 대출을 받든 낼 수는 있겠죠. 근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18세 미만일 경우, 이게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에서 500만 페소, 이게 500만 페소면은요, 우리 돈으로 1억 1,500만원 정도, 1억이 넘는 돈입니다. 외국인이 볼 때요, 필리핀 여성의 나이를 사실상 쉽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다는 점으로 추측을 한 건데,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형량을 맞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손모가지 겁니다.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자, 실제로 2007년에 필리핀 소재 호텔에서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요,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 중개업자가 체포돼서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필리핀 소재 식당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을 진행하고 있던 한국인 신랑 2명이 피로연을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더불어서 결혼을 주선한 한국인 중개업자도요, 피로연 중에 그냥 같이 체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또 있고요. 2012년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요, 이건 또 좀 아내의 처가 쪽 여성 2명을요
결혼을 했으니까 뭐 아내의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를 시켰어요. 선의로. 근데 신부 측 집안에서요, 신랑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고소를 했습니다. 소개받은 남성하고요, 소개한 남성 모두 체포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도 뭐 1년 넘게 진행되는 바람에 보석금도 내고요, 석방되기까지 뭐 8개월이나 말도 안 통하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13년에는요, 한국인 남성이요, 중개업체의 소개로 필리핀에 건너가서 가정집에서, 호텔도 식당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여자 1명, 2명도 아니고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중에 현장에서 들이닥친 필리핀 경찰에 의해서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와 함께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뭐 가정집에서 이러는 거는 잡혀가도 싸요. 네. 사실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하고 왜 결혼하겠어요?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갓집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이 처갓집에서 결혼 중매업체 및 개인한테 당연히 고소고발 진행해요. 이게 일상 다반사입니다. 내 딸 데려갔는데 왜 돈 안 줘? 내놔. 못 받았어요. 받아주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자 측에 고소 고발로 체포가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경찰은요,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을 건데 필리핀 언어, 뭐 영어, 따갈로그어 다 익히고 남할 정도의 시간을 교도소 생활도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여자 측과 뭐 거액의 합의, 뭐 경제적 손실 당연한 거고요, 따라오는 거고, 뭐 이 나라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 필리핀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 거죠. 그럼 그 돈 줘야 돼요. 안 주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요, 필리핀이라고 해서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상당수가 떼질 거고요. 뭐 신체,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과연 대체 기회비용상 굳이 중매를 통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웃긴 거 있잖아요. 대사관에서 공지사항에까지 올리면서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정작 국제결혼 서류 신청 또는 결혼 비자 신청 시에 이 중재의 경우에 중매 업체명을 적도록 되어 있다는 거 절대 적지 마시고요, 연애 결혼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 필리핀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으시면요, 연애 결혼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요, 중매가 합법이지만 필리핀에서는요, 인신매매범으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연애결혼도 충분히 가능한 나라예요. 오히려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이 더 쉽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며 채널 트래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